잠 얘기. 잠 얘기라니. 잠. 잠. 아세로라시랑 달라고. 잠 얘기 잠깐 해보자.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생각했던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늘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잠이란 무엇일까? 잠 엄청 중요하죠. 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왜? 잠잘 때 내 생체 리듬이 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녁까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잠자는 시간에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잠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그 리듬이 깨진 상태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몸이 악화되죠. 많은 질병에도 노출되기도 하고 안 좋아지죠. 그러면 두뇌 회전에는 잠이라는 게 어떤 요인을 할까요? 두뇌 회전? 두뇌 회전에는 잠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 왜 가스불 켰을 때 그 멍한 그런 느낌처럼 머리 회전이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깜빡깜빡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 생긴 거야. 치매가 있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것보다는 저는 나이가 젊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괜찮아진 거지. 그 전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는 것 같아요. 잠이라는 게 두뇌 회전에 있어서 정말 그것도 무시 못하다. 그러면은 잠을 안 잤을 때 두뇌 회전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판단력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맥락 아닐까요? 두뇌 회전하고 판단력하고. 그걸 풀어서 말하기가 참 두뇌 회전이 안 되면 적절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잘하면 들어왔던 뭐 3당 4랑 뭐 이딴 소리 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거요? 3당 4라. 3당 4라. 뭐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딴 소리. 그거요? 그거는 근데 글쎄요. 제가 서울대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집중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청량한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졸린 시간에 그걸 참아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절대 집중도 안 되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잠을 잘 때는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잘 자야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집중이 잘 돼서 자야 되는 시간은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우 씨는 더 많은 편이고 나보다. 부럽네요.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나를 고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먹을 것 같고 들이미는 거야.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의 미쳐요. 고문이에요, 맞아. 근데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잠을 안 잤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한 대로 치매 증상처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가 회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대뇌 피질에 단백질 변성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알츠하이머 계열의 신경 전달 똑바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 회복이 안 되는 거, 이거랑 같은 맥락이 수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수면할 때 산소 공급. 그럼 수면할 때 산소 공급을 잘하는 방법으로 가자고요. 혹시 잘 때 코 골아요? 그냥 골아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코를 본다라는 건 수면에서 호흡을 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느 때 보냐면 저렇게 소파 같은 데에서 고개를 이렇게 할 때 골아요. 근데 기도가 열린 상태로 네. 목베개를 하고 자면 거의 안 골아요.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순간적으로 잠을 잘 잔단 말이에요. 순간 잠들어요, 나는. 15분만 자야지 나한테 방해가 오면 바로 자버려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렇게 자려고 할 때 내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베개를 머리로 베개로 베요. 그러면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 근데 잠깐 자. 그러면 벌써 개운해져요. 잠깐 수면만으로도. 근데 깊이 자야겠다 그러면은 머리 베개 베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나도 찌뿌드해. 그래서 목베개를 베거든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방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수면 중에 산소 공급.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을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 수면 중에 산소 공급 이외에 본인이 표현한 대로 자면서 회복하는 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면서 회복한다. 그럼 자면서 회복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회복한다는 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 개운한 거, 이렇게 몸에 통증이 우선 없는 거부터 시작해서 개운하다는 느낌, 그리고 활동량, 그거를 이제 보고서 알죠. 수면 시의 온도라든가 수면 시의 공기의 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찌뿌드하고 안 찌뿌드하고 이런 거 다르죠. 가령 추운 바닥에서 자고 나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 그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바닥, 따뜻하게 이게 중요하고 이불도 그래서 중요하고. 지금도 그거 오리털 이불 살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나도 사고 싶어. 나는 워낙 따뜻한 걸 좋아해. 저도. 근데 집에 자꾸 쓸데없는 이불들이 있는데 다 버리고 사든가 해야 되는데. 진짜 구스베딩 그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 알아요. 3천만 원짜리를 잡아서 알아요. 3천만 원짜리 구스베딩을 써봐서 알아요. 진짜요? 진짜 내가 거기 어떤 왜 누웠는지. 느낌을? 그냥 한여름이건 겨울이건 그거 하나로 다 돼요. 그래요? 네. 어쨌건 그런 것들도 수면이 중요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 시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 잠깐 하면 집에 쓸데없는 게 자꾸 들어오니까 집에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짐이 사는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걸 내가 사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수면 시에 몸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진유술해 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장기를 돌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진유술해 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11시부터 1시까지를 얘기를 해요. 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아니 1시부터 3시까지. 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7시까지,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각 시간에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폐가 회복하는 시간, 그러니까 간이 회복하는 시간, 폐가 회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위가 회복하는 시간, 장이 회복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령 10시 전에 자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간이 회복을 한다. 그럼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 자시거든요. 축시라고 해서 1시부터 3시까지 중원자병동에 안 가봤겠지만 그 시간에 유독들 좀 많이 기침을 해요. 알죠. 회복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저기압일 때 옛날에는 사만사원이었잖아요. 지금은 사만사원이 많이 깨졌지만 사만사원인데 특히 저기압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춥다가 더워지는 따뜻해지는 그 순간이 저기압이거든요. 그때를 많이 돌아가셔. 기압이 떨어지면서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랬어요. 사만사원이면 꽝꽝 얼었다가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사온이잖아요. 그러면 땅에 다 녹아서 이제 파 묻을 만큼 하면 그때 장사 치르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제 그저께 비 왔잖아요. 네. 저기압이라는 소리네. 그럼 주위에들 상가가 발생했을 확률이 크죠. 나도 발생했어요. 오늘 가야 돼. 그래서 시간을 내가 더 체크를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군요. 네, 그 시기에 확률이 올라가요. 저기압이라. 그러면 저기압이라는 소리랑 습도랑 뭐 이런 거 다 관여를 하는데 그 시기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 대부분 다 네. 그 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시에서 5시 사이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폐가 못 견디는 거야. 회복을 못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돌연사라고 하면 심장마비나 사고사를 얘기하지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숨이 멎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숨이 멎었다 그러면 돌연사라고 표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폐가 활동을 안 하면 죽은 거야. 어. 정상적인 사망이라고 봐요. 음. 자, 그러면 그만큼 폐가 중요한데, 그리고 그게 수면 시간에 중요한데, 우리가 집 안에 공기가 외부보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가 물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바깥에 그렇게 있어도 바깥에는 트여 있잖아요. 트여 있으니까 그 나쁜 공기가 퍼질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집 안이 그게 들어온다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게 집 안에 갇혀 있게 되니까 더 치명적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외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산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바람을 따라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먼지의 사이즈도 좀 큰 편이야. 큰 편이기 때문에 폐 바깥쪽에서 많이들 걸러지기 시작을 해요. 헛박가리까지 잘 안 들어가고 많이들 걸러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로 내려가면 폐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뇌세포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연간 그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뭐 85만 명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85만 명이라고 했나? 뉴스에서 그때 나온 게 430만 명? 430만 명 정도의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밖에서 말고 실내 공기 오염 문제로. 네. 자, 그럼 왜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냐라고. 밖에서는 큰 먼지가 많잖아요. 타이어 분진이라든가, 뭐 황사라든가 큰 먼지가 많아요. 매연도 그 타르 계열이기 때문에 흡착을 해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큰 먼지들 때문이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사망이 더 이렇게 430만 명이나 발생한다 매년라고 하는 거는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하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는 실내가 깨끗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지 사이즈가 자체가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나 황사라든가 뭐 타이어 분진이라든가 타르 같은 경우에는 폐포의 마지막 허파갈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침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입자는요 허파갈이 들어가. 그래서 혈류를 타요. 혈류를 타면 혈류를 타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자는 동안에 뭔가 내 헛박가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나쁜 것들을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 집이 새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새 집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요. 안 나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들어오면서 여기는 공기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당연히 베이크아웃 했겠죠. 네. 그리고 요즘의 집들에는요 이런 환기시설이 있어요. 팬을 돌리면은요 밖으로 빼요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여름에는 내가 계속 빼는 것만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돼서 돌렸어요. 빼는 거랑 바꾸는 거랑. 근데 요즘에는 또 빼는 것만 하거나 안 키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벌써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7, 8, 9, 10, 11월 5개월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소리, 깨끗한 소리를 들었던 게 8월 달부터 들었어요. 우리 집 공기는 달라. 8월 달부터. 7월 달에 손님이 거의 없었으니까 8월 달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예요. 테이크아웃 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밑에 들어가는지 알잖아. 풀로 들어가요. 끄지를 못하게 해요. 계속 오토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희한하게 저희 집에도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도 환기도 잘 시켜요. 음, 베이크업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근데 음, 답답해요. 희한하죠. 그래갖고 제가 공기청정기가 음, 이게 영향이 엄청 크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음. 어. 그 써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 필터를 갈러 간다거나 뭐 하거나 하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 거 말고. 다 있죠 요새. 근데 냄새가 나. 음. 내가 걔 냄새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음식물 냄새랑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음. 냉장고 음식물 싸놓는 것도 싫어해. 음. 어저께도 사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음. 고기랑 만두가 두 박스가 들었거든 집으로. 그걸 알거든. 한 박스 주세요.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먹고 싸놓는 걸 왜 냉장고에다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나누려고. 나누기는 개뿔. 아니, 그러니까 다 버리고 싶어 그런 것들을. 내 냄새를 워낙 싫어하기도 하고 음식물 남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고문하는 거 뭐라고요? 먹이는 거. 음.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먹는 거랑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랑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뭔 얘기하다 갑자기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저께 스트레스 받았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또 쓰레기는 왜 안 버려놓은 거야? 나가면서 버려야지. 밤 11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치웠어. 박스를.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 언니 운동하러 나간 거 아니야? 나갈 때 왜 안 버려? 그러니까 집은 내가 사는 공간이야. 짐이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짐들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런 벽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 얘들은요,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은 그게 허파가리를 통해서 혈관을 타게 돼 있어요. 혈관을 타게 되면 혈관을 타는 동안에 걔들이 가서 나쁜 짓들을 하겠죠. 나쁜 짓들을 하면 내 몸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그리고 산소랑 이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같은 부피의 공기 안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이런저런 오염물질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염물질이 많다라고 하면 산소의 포화도가 적겠죠. 네. 그럼 산소 호흡량이 줄어들겠네? 네. 당연히 우리가 띵하지. 음.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양을 줄여줘야 돼.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산소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실내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난 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또 많이 나와요. 물론 요즘에 그 신축 아파트를 지면서 이게 불량자재를 쓴 걸 또 걸렸더라고, 콘크리트. 이제 그렇게 했는 데는 좀 대책이 없지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네. 좀 덜 해서 거기만 이제 그 나무 다 균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먼지 계속 끼어 있고 방출되고 그러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내가 클린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주위에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자, 그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이불에 섬유먼지 나는 거 알죠? 네. 엄청나게 나요. 난 섬유욕을 했기 빨기도 때문에. 힘들고 어떡해. 자, 그러면 내가 자면서 가만히 이러고 자나요? 아니죠. 뒤척거리지. 뒤척거리는 순간에 옆에서 얼마나 지랄 난리를 치고 공중에 돌아가는지 알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얘가 빨아들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빨죠? 마시죠, 내가. 그렇죠, 내가 빨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호흡에서 폐에서부터 걸러지고 헛박가에서 걸러지고 묵걸러진 거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가 얼마나 힘들겠어. 폐가 힘들어. 그러니까 폐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산소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포화도가 다르니까 산소량이 줄어. 이러다 보면 뇌가 회복을 할까? 잤는데? 네. 그러니까 온도는 내가 따뜻해. 온기가 있어. 이 정도 온도가 필요하고 냉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공기는 청량해야 돼. 청량한 게 산소가 많은 것도 좋고 피톤치드 많은 것도 좋다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먼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나쁜 걸 배제시키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좋은 네. 거 넣기 전에 나쁜 거 먼저. 어, 음. 나쁜 걸 배제하는 게 먼저. 음. 근데 왜 가공만두랑 가공고기가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어젯밤에. 또 승질나네. 참 좋아. 정리가 바로 돼야 되는데 바로 안 되고. 음. 내가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잘 안 갖고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 시골에서 금방 키워낸 야채들 갖고 오잖아요. 맛 다른 거 알지? 네. 냉장고에 들어간단 말이야. 음. 아니 그렇게 신선한 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나중에 먹으면 신선한 걸 다 죽여서 먹는 거잖아. 나 싫은 거야. 그래서 냉장고가 그 싫어. 두 번째로 어머니의 청국장이라든가 김치는 워낙 유명해요. 그걸 전수를 못 시키는 게 아닐 정도로 유명해요. 물김치도 장난 아니야. 어. 근데 가지고 오면은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신김치 될 거 아니에요. 넣을 데리가 없다고 그냥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넣을 데 없는 이유가 그 쓸데없는 게 들어가서. 내가 저걸 손대기 시작하면 난 전부 다 버려야 돼. 계속 먹는. 거기에 왜 핫바가 왜 있는 거냐고.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거야. 할 거는 있고 그 시간에 들어왔는데 할 거는 있고 속은 뒤집어지고. 자, 스트레스도 잠 못 자게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한테는 그게 다 있네? 네.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면 판단력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실수가 많아지면 인생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투자라는 게 있고 유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투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시간과 유지하는 시간 중에서 이게 비율이 좀 필요해요. 지킬 것도 필요하잖아, 유지하는 것도. 근데 투자할 수 있는 거는요, 판단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단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생은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예요. 근데 거기에는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내가 유지하는 거는요, 내 습관을 유지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게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러면 나쁜 걸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좋은 걸 유지하고 있다면 현상 유지예요. 이걸 사람 착각을 해요. 좋은 걸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발전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야. 좋은 걸 유지하는 건 현상 유지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걸 유지한다, 현상 유지. 나쁜 걸 유지한다, 퇴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지한다는 거. 근데 투자는요.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을 잘하면요. 좋게 나오는 걸 더 키우거나 나쁘게 나오는 걸 줄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의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 투자를 했을 때 내 인생에서 오늘의 일의 투자가 8배의 영향이 있어. 좋은 영향이. 근데 일의 투자가 잘못하면 일만큼의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번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계속 잘못된 투자가 가면은요, 11111 계속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은 8을 얻을 수 있는 게 2밖에 못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판단이 필요해. 그럼 두뇌전이 잘 돼야 돼. 두뇌가 클린해야 된다고. 그 클린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잠에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한다면 회복을 못해. 그럼 잠을 깊이 자려면 아까 얘기한 온도도 중요하고 좋은 공기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는 누가 주지? 스스로. 어제 스트레스 누가 받은 거지? 그렇죠, 스스로. 내 눈에 거슬린 거예요. 네. 왜 만두가 한 박스 들어오고 왜 가공 고기가 한 박스가 들어오냐는 거지. 그리고 그걸 왜 싸놓고 김치를 안 바꾸려고 했어. 싫다고 했어요. 근데 조그만 통이래. 조그만 통이니까 개뿔. 큰 통 2개 두고만. 그게 왜 조그만 거냐고. 어머니 기준에.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잖아. 또 갖고 와야 되잖아. 어머니 주셨으니. 갖고 왔는데 갖고 왔으면 바로 정리가 돼야 돼. 근데 냉장고 관리가 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이거 많아가지고.
테트리스를 해야 돼. 내 승질에도 다 끈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하라 그랬어.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 끝내는 김치가 끓어. 바닥에 넘쳤어. 그걸 봤으니 새벽 3시에 다 뒤집어 엎었지. 그럼 승질을 누가 건드린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야. 원인이 있지만 나라고요. 내가 승질을 안 부릴 수 있었어. 눈 감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김치 바닥이 되건 말건. 그죠? 감을 수 있었어. 다시 말하지만 내 승질을 건드린 건, 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건 나라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외부로 돌리려고 해요. 네가 이거를 안 해서 막 이렇게만 되는 거야. 화가 나지. 화가 난 건 누가 낸 거냐고. 내가 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점점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야. 모든 상황이 다 스트레스로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건 몸을 경직하게 만들어요. 경직되게. 자, 몸이 경직되는 부위들 다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어디가 경직되는지. 그 부위가 경직된다 그러면은요, 뭐 바로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승질머리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내가 스트레스 상황을 안 받는 거가 내 몸의 회복에 좋아. 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요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리고 온도도 중요해. 그래서 잘 덮고 자는 거, 아니면 뭐 수면 바지나 이렇게 그 잠옷 같은 거 잘 챙겨 입어서 보온 잘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공기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 안에서의 내가 수면 시간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밖에서 어쩔 수 없이 활동하잖아. 활동하는 동안에 마스크라든가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차단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전부 다 자면서예요. 자면서 충분히 회복을 해야지 낮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을 하는 거야. 화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낮에는 차단, 밤에는 회복으로 바르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바본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실내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실내 공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얘기해 놨어요. 10가지의 수치로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오, 세파 필터. 이거를 각각을 보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요거대로 꼭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죠. 본인의 얘기로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본사 자료고요. 네. 이거는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알러지 UK 자료고, 네. 그리고 유럽 알러지 자료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유럽 알러지랑 알러지 이거랑 달라요? 예, 영국 알러지 UK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그냥 비교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비교적 그냥 참고만 하고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가장 심플하게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의 느꼈던 공기에 대한 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어쩌면 내가 이야기한 게 되게 지금 산만했을 수도 있어요. 정리를 못 해줬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황이니까 정리를 못 해줬어요. 근데 더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본인의 얘기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에